7월 25일에 쳤던 인동중학교 3학년 주간 테스트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대도시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열악이란 말은 살기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교통과 통신에 발달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현상.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 도시화인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촌락으로 이동하면 역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맞죠? 역도시화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네요. 어떤 것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부르죠. 네. 이촌향도는 촌에서 벗어나서 도시로 향하는 거고요. 3번의 흡인 요인은 인구가 들어오는 요인, 배출 요인은 인구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요인. 요거는 긍정적 요인, 요거는 부정적 요인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 아실 거예요. 맞죠? 3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이동 지도입니다. 제시된 지도를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보니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일부 사람들은 또 일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려고 항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다. 나를 보니까 서울, 그 다음에 일부 광업도시, 그 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196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촌향도 현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도를 보니까 전부 다 부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아픔이었죠.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 다, 나 순서가 되겠네요. 정답은 가다나 2번입니다. 네. 다음 3번 했으니까 4번 보면 되나요? 네, 4번 보겠습니다. 1940년대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징으로 반는 것은 194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여기에 밀집돼 있죠. 여기는 남서부 평야지대라고 우리가 수업 때 이야기했었고, 여긴 당연히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1940년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전이니까 산업화 이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니까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당연히 남서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곳은 2번 벼농사가 활발하다가 되겠죠. 산지가 많은 지역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공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5번 A 지역과 B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아요. 이유가 사하라 사막이고 내륙 지역이니까 건조하죠. 건조. A 지역은 건조 기후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 힘들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북유럽이죠. 엄청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캐나다 북쪽도 춥죠. 그래서 2번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 정답이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가볼까요?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교육 여건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등 인문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네요. 산업 발달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기억의 서부 유럽 맞고, 미국의 북동부 대서양 연안 맞겠죠. 자, 디귿의 1940년 우리나라 남서부는 대표적인 자연적 요인이죠. 벼농사니까. 그 벼농사는 무조건 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요거는 범위가 좀 잘못 나왔는데 인구 문제네. 다음 국가에서 나타난 인구 문제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일찍이 산업화를 이루어서 이미 잘 살고 있고, 출산율이 최근 낮아지고 있고, 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많대. 자, 이걸 이제 줄여서 6글자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선진국에서 요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골라볼까요? 기역의 식량 부족, 전혀 관계가 없죠. 잘 살기 때문에 식량 부족은 없습니다. 니은, 노인 대상의 연금과 보험 비용 증가, 맞겠죠? 디귿, 청장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젊은 인구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에요. 자, 8번 다음 중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요인이니까 요거는 배출 요인이죠. 배출 요인은 안 좋은 요인을 고르시면 된다고 했죠. 1번 전쟁 맞지만 풍부한 일자리가 틀렸고, 2번 높은 임금 틀렸고 풍부한 일자리도 틀렸죠. 대표적인 흡인 요인이죠. 요거는
흡인 요인. 자, 3번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정답. 높은 임금 맞고 높은 임금 틀렸죠. 그 다음에 교육 문화시설 부족 맞죠. 쾌적한 주거 환경 틀렸고 다양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 틀렸죠. 정답이 3번이네요. 9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테스트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한 문제당 1점입니다.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정확히 적은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희박한 적은 대륙이다. 틀렸죠. 오세아니아가 가장 희박한 대륙입니다. 오세아니아. 다음 2번.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육지 면적이 넓은 남반구가 아니고요. 북반구가 되겠죠. 북반구. 틀렸고요. 자, 위도별로 보면 북이 20에서 40 사이의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중위도 맞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는 대륙이다. 맞죠. 5번.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거주에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정확한 정답을 골랐으니까 정답이 5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10번.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한 특징을 옳게 설명한 학생을 모두 골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울의 전체 인구의 50%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서울은 약 1000만 명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 인구가 다 살고 있는 건 아니죠. 50%가. 자, 나영이 포항, 울산 등의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대표적으로 산업이 발달해 있는. 자, 특히 이쪽 지역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맞겠죠.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라영, 태백산지와 소백산지 일대의 산지 지역은 과거에는 인구가 밀집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인구가 희박한 건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은 세계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역인데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 지역은 서부 유럽이죠. 서부 유럽. 서부 유럽은 대표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죠. 밀집. 그리고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문적 요인입니다. 맞죠? B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굉장히 인구가 희박하죠. 당연히 이거는 사막이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이에요. 자, C는 중국과 벼농사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자연적 요인이 많이 크게 영향을 준 인구 밀집 지역이고, 자, 이 D는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는 추워요. 맞죠? 인구가 희박하고 추우니까 자연적이죠. 자, E가 미국의 북동부 대서양 연안의 공업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밀집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인문적 요인이 되겠죠. 자, F는 아마존이에요. 열대기후죠. 더워요. 그래서 자연적 요인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지도를. 자, 그래서 11번. A하고 C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정답이 C만 해당되고 A는 틀렸고요. 자, B 지역은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서 인구가 밀집하였다. 여기는 A로 바꿔야 되겠죠. 서부 유럽으로. D는 지형이 너무 높고 가파른 산악 지형이다. 인구가 많이 없다. D가 아니죠. 여기는 알래스카니까 춥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E는 건조기후가 아니고 E는 미국이니까 건조기후는 해당되는 곳이 여기 보이는 사하라 사막이 되겠죠. B가 돼야 되겠고. 자, F는 아마존강 일대로 열대기후가 나타나서 너무 덥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 인문적 요인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되는데, 자, 인문적 요인에 해당하는 곳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A와 E가 있죠. 그래서 A하고 E 지역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인구의 국제 이동은 정치적 목적이 대부분이다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날의 인구 목적은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서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에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도 한다. 아니에요. 난민이기 때문에 경제적이 아니고 무슨 적이다? 정치적이다 라로 바꿔야 되겠죠. 기역, 니은이 바뀌었고요. 자, 인구의 국내 이동은 종교적 이동으로 인한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제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밑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죠?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촌락보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교외화가 아니고 뭐다? 이촌 향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외화는 도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게 교외화예요. 좀 잘 살게 되면 좋은 집을 찾아서 떠나는 게 교외화가 되겠죠.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의 인구가 도시 주변이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미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3번, 5번 정답. 자, 가와 같은 현상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었죠. 이것으로 잘못된 걸 골라볼까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잘못됐네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겠죠. 자, 2번 선진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3번 개발도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외화가 유입되니까 좋겠고 선진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청단령층의 인구와 고급 기술 인력이 줄어든다. 해외로 유출된다. 이걸 또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죠. 해외 유출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15번 볼까요? 인구 이동의 유형입니다. 필리핀은 국내의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한다. 바로 경제적 이동. 자, 대규모 농장과 광산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강제로 이주시켰죠. 강제. 자, 그래서 경제적 이동과 강제적 이동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6번, 7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는 산업화 이전 1940년대, 이제 나는 산업화 이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가는 산업화 이전, 나는 산업화 이후 맞는 말이고 가 시기에는 농사에 유리한 남서부 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거 맞고 나 시기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과밀한 모습 틀렸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적죠. 소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시기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한 거 맞고 나 시기에는 인구 분포는 주로 인문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글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 직후에는 인구가 20만 명의 작은 도시였는데 1970년대가 되면서 정부 주도로 육성된 중화공업 지역으로 자동차, 조선, 석유, 대표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경상도 도시죠. 울산항이 되겠습니다. 울산. 자, 그럼 울산에 해당하는 지도가 어디냐? 바로 D가 되겠죠. A는 서울일 것 같고요. B는 강원도의 강릉. C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종시, 이제 새로 지어진 행정도시죠. E는 이제 부산광역시죠. 그래서 D가 울산이라서 정답은 4번 울산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인구 시기별 이동을 나타낸 지도예요. 자, 이거 순서대로 나열하기거든요. 자, 여기는 남쪽으로 다 대피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했던 6.25, 1950년. 자, 그 다음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서울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1990년 이후에 인구의 이동이 되겠죠. 자, 달을 보니까 서울로 모이고 있고 광업도시 부산 쪽으로 모이고 있으니까 1960년대에 이촌향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 라, 가, 다, 나가 되겠습니다. 라가 다, 나 쳐다보면 4번이 되겠죠. 자, 19번을 볼까요? 자, 이거는 지도를 좀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풀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냥 풀어야겠다, 맞지? 이거 어떻게 뭐 가져오기가 지금 힘드네. 라, 가, 나. 자, 라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일제강점기. 가가 6.25. 다가 1960년 이촌향도. 나가 1990년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가. 북한에서 월남한 동포들이 남부 지역으로 대규모 이동했다. 맞죠? 6.25니까요. 나. 1990년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이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다. 맞죠? 다 시기에 인구 이동은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하면서 이촌향도가 맞죠. 다 시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등지의 대도시로 이동한 것도 맞습니다. 라 시기에 광복 후가 아니죠. 라 시기는 일제강점기니까 5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태영이의 점수 똑같은 문제 유형이죠. 일제강점기에는 만주와 연해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였다. 맞죠? 1960년대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과 독일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 독일 등지로 인구가 이동한 거 맞습니다. 1970년은 서남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건설 이주자들이 이동을 많이 했어요. 4번 198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로 많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1980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유학을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고급 인력이 되어서 오히려 갔었죠. 1980년부터는 외국 유학이나 고급 인력들의 해외 취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고 5번 최근에는 우리나라로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죠.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취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옳게 연결된 게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총 정답은 3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동중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같이 풀이 영상이 제공되니까 확인하시고 문제 이상한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